의 경우에는 특별활동을 고려를 해서 본다. 비슷하다라는 결과를 뉴스에다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뽑는 건 아니야. 콧대를 우리가 높여놓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만 하다가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어저께 밤에 고민을 하다가 미디어 내용을 까먹을까봐 제가 메모를 해놓고 잤습니다. 우리 메모하는 습관은 우리 학생들 모두 중요한 습관이니까 메모하는 습관을 배우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특별활동입니다. 특별활동 얘기는 다른 비디오에서 약간씩은 했어 제가. 근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 이걸 브레이크다운 시켜서 설명을 해볼까 제가 구성을 했냐면, 어떤 대학들이 특별활동을 더 많이 보고 어떤 대학들은 좀 덜 보냐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없는 학생도 어디에 포커스를 해서 오늘 볼 내용이 있으실 거고, 엑스트라 커리큘럼가 많은 학생 또는 많아야만 하는 학생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까지 대학교들 랭킹별로 또는 대학교들의 그 규모별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어요? 메모하는 습관 잊지 마시고 갑니다. 출발! 자, 원서를 쓸 때 나중에 결국에는 대학교 입시에서는 엑스트라 커리큘럼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어느 학교가 더 미치고 어느 학교가 덜 미치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4개의 분류를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4개를 얘기하는지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노트 어디 가니? 자, 들어가기 쉬운 학교와 어려운 대학교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또 하나는 조금 뭐로 나누냐면, 자, 프라이빗한 학교와 퍼블릭한 학교, 사립 공립, 들어가기 쉬운 학교, 어려운 학교 이렇게 4칸을 나눠서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심플하고 투 더 포인트하게 탁탁탁 전공만 찍고 제가 치고 넘어갈 거니까 자, 집중하세요.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퍼블릭 스쿨, 스테이트 칼리지들인데 레스 컴페티티브 학교, 그런 학교들에서는 특별활동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원서 지원자도 너무 많고 뽑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래서 acceptance relatively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아카데믹 퍼포먼스들이라고 하는 그 GPA라든지 SAT라든지 이런 리퀘어먼트들에서 일단 일부가 통과가 되면 일단 오퍼를 다 주고 본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까지 막 세심하게 봐서 사람의 인성평가, 활동 능력 이런 것까지 다 볼 시간적으로 또 인력적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류가 딱 들어오면 원서 지원자들이 우르륵 하고 막 들어올 거 아니야, 연락 많이. 그러면은 심플하게 오케이 1, 2, 3만 딱 맞으면 합격, 1, 2 안 맞으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한 스텝만 거쳐서 사람을 섭외를 하기 때문에 이런 퍼블릭 유니버시티들의 경우에는 공부가 어느 정도 스트롱하면은 you're safe ther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서는 들어가기 어려운 퍼블릭 학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퍼블릭인데 들어가기 딱 센 학교들, 예를 들면 뭐 UC 버클리, 유니버시티 미시간 애나버 같은 학교들,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까지 그런 학교들까지도 아마 다 제가 예를 들 수 없죠. 그 정도가 아마 제 머릿속에 드는 학교들이거든요. 자, 이런 퍼블릭 스테이트 스쿨인데 그래도 컴패러티브하고 랭킹도 높고 들어가기 힘든 학교들의 경우에는 특별활동을 고려를 해서 본다. 그 사람들의 특별성과 인성과 이런 활동 내역을 따져서 합격을 시키는 영향을 미치긴 미친다는 겁니다. 자, UC 버클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왔대요. 굉장히 2만이 아니야. 학생이 일단 3만 명이 넘으니까 20만 개의 서류가 들어왔고 17.5%가 합격이 되는 겁니다. 뭐 전체 오버가 17.5%. 그러니까는 이 어떻게 뽑아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같은 거를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한 사람들을 평가를 좋게 받았다고. UC 에세이들의 특징상 8개 에세이 중에 4개를 선택을 했었는데 그 중에 특별활동이 없으면 에세이를 쓸 소재가 조금 고갈됩니다. 그러니까는 특별활동이 좀 있는 사람들이 UC 애플리케이션 에세이 4개 쓰기도 편한 면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학교들라도 주립대더라도 들어가기 어려운, 우리한테 좀 파퓰러하고 인지도가 높은, 랭킹이 높은 학교들은 점수뿐만 아니라 아카데믹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도 고려를 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라이빗 스쿨로 넘어와. 그래서 사립학교들 중에 들어가기 조금 그래도 무난한, 조금 레스 컴패티티브한 학교들의 상황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학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학교들은 다 홀리스틱한 프로세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전체 요소를 다 본다는 거거든요.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whole thing, 전체를 다 본다는 정도로 이해를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extracurricular activity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더 보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또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less competitive한 작은 프라이빗 학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admission committee들이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도 몇 개 안 들어와. 아까 무슨 누구라 그랬지? UC 벌클리처럼 20만 개 이렇게 안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의 인력적으로 원서 들어오는 숫자 대비 they have more time to review the files. 그러니까는 더 꼼꼼하게 보고 세심한 것도 볼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특별 활동이 없으면 괜히 밀려 보이고 조금 더 활동이 좋은 사람한테 오퍼가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rivate school 중에 less competitive 한 데는 public school 중에 인지도가 높은 빡센 학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특별활동을 고려를 할 것이다를 참고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남은 거 하나 뭐지? 프라이빗 학교들 중에 들어가기 빡센,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랭킹이 높은 학교, 여기에 아이비리그들, 프라이빗 학교들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캐테고리는 이미 아시겠지만 당연히 특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원서가 들어오는 수도 많은데 성적표만 보잖아요. 아카데믹 그 퍼포먼스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작년에 스탠포드의 경우, 스탠포드도 프라이빗한데 뭐 중소형 사이즈 학교니까 스탠포드는 42,300개의 원서 지원이 들어왔대요. 42,000개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과 테스트 스코어 GPA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42,300명이 다 똑똑한 놈들이야. 도대체 이거 어디서 오는 거야? 이렇게 똑똑한 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every year 맨날 튀어나와. 자,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불합격이 되겠지만 어쨌든 불합격된 후보자까지도 아카데믹한 부분만 GPA와 SAT만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결과를 뉴스에다가 낸 적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근데 이거는 진짜로 빌리브블 해요. 사실 아이빌리그도 다 마찬가지인 사람이 아예 막 저기 막 택도 없는 애가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요즘에 제가 19년 전에 앤디프랩을 처음 할 때는 조금 그런 이렇게 찔러봤는데 이렇게 딱 걸리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 요즘에는 you rarely see that happen. So people are smarter these days. 왜냐면 더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가? 그래서 경험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나?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택도 없는 거 지원을 덜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좌우지간 사립인데 이 컴페티티브한 학교들은 점수에서 너무나 평가가 하기가 너무 동등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해. 이 사람을 뽑아도 그만, 저 사람을 뽑아도 그만이야. 다 비슷해. 그러니까 다 1600 SAT 만점자만 지원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학교의 스탠드 포인트에서 생각을 하면 1500 어느 정도 트레시홀드만 넘기면 우리 1학년 교수님들 수업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1600이면 뭐 연락 잘했어. 진짜 잘했어. 다 맞았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만 뽑는 건 아니야. 다른 관심사와 열정과 탤런트와 경험과 인성들이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 Just because they can. 원서가 아까 몇? 42,000개나 들어오고 2,000명만 섭외를 하는데 얘네들이 콧대가 높겠지. 그러니까 인간성까지 높고 활동도 좋고 추천서도 좋고 열날이 다 좋은데 공까지 잘한 놈을 찾는 거야. 콧대를 우리가 높여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 분야, 2개 칼럼 나눠서 자, 컴페티티브한 거, 안 컴페티티브한 거, 레스 컴페티티브한 거, 프라이빗 학교와 스테이트 스쿨들에 나눠서 오늘은 얘기를 해봤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 정도, 심심풀이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고려는 할 수 있겠다 정도의 데이터고, 제가 말씀드린 거 어디나 팩트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 경험을 얹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쓸모가 없지는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너무 그것만 믿고서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어디 대학을 갈까 엑스트라 키리큘러 한 개도 안 해야지 라는 식으로 몰아가지 마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활동을 하는 거는 어느 학교를 나중에 12학년 때 쓰게 되든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세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냥 그런 경험이 무조건 짱이야. 경험이 없으면은 그게 손해야, 마이너스요. 그러니까 공부만 했어 하지 말고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사겨. 엄마 아빠는 방금 제가 한 말 못 들은 건데 활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경험이 무조건 자산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비스모브 바이바이.